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차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식신격에 있어서 대운의 길흉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식신격이 칠사를 차고 있는 경우, 즉 식신제살을 하는 사주에 있어서 대운의 길흉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인 식신격이 아니라 금수 식신격이 제사를 하는 경우에 그 대운의 길흉을 알아보는 방법이 별도로 그 일반적인 식신제사라는 사주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수식신격이 제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대운을 보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식신격이 제사를 하는데 칠살만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정관도 함께 투관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운의 길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개의 사주를 공부를 할 건데요. 하나는 금수식신격이 제사를 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식신격이 칠살뿐만 아니라 정관이 함께 투출된 경우의 대운의 길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한 건데요. 식신격이 칠사를 차고 있는 경우에 대운의 길흉을 보는 방법, 이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방법이죠. 그것은요, 일간이 약하면은 신약하면은 일간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인성운과 비거운이 좋다고 그랬죠. 반면에 신약한 경우에 식상운이나 재성운, 관살운이 오면은 모두 안 좋죠. 그렇게 오면 일간이 강하면은 식상운이 좋다고 그랬죠. 식상이 와서 칠살을 제복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가 일간과 칠살과 식신의 힘이 비슷하면은 대귀격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삼자개균, 삼자개비, 삼자가 모두 완비되어 있다. 그래서 대귀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간이 신강한 경우 식상운이 오면 당연히 좋은데 재성운이 오면 안 좋다고 그랬죠. 재성운이 오면은 재생사를 하는 건 물론이고 이 칠살은 일간에게 우회력을 끼치는 존재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우회를 끼치지 않도록 식신이나 상관으로 통제를 하든지 여기 양인으로 통제를 하든지 인성으로 화살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식신격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고 그래도 재성운이 오면은 이 평관을 식신에 의해서 제복시킬 수가 없게 돼 있죠. 제복은커녕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재생사를 해서 결과론적으로 평관 입장에서는 식신이 평관을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경우죠. 또 재살이 태과된 경우가 있죠. 세 개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간이 신약한 경우, 두 번째는 일간이 신강한 경우, 세 번째는 재살이 태과된 경우죠. 재살이 태과된 경우는 식상의 힘이 칠살의 힘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칠살을 제복시키는 게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경우는 문제의 원인이 이 식신이 너무 지나치다는 데 있으니까 인성운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인성운이 오면은 이 경우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왕한 식신을 극해줘서 좋고요. 두 번째는 일간에게 우애를 끼치는 속성을 지닌 이 칠사를 화살시킨다고 그러죠. 화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설기에서. 그래서 일간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게 화살시키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일간을 생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식상이 왕하면은 또 칠살도 있고 그러면은 일간 입장에서는 극과 설을 동시에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간이 신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간을 생해주는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왕한 식상을 극해주는 효과, 두 번째는 화살시켜주는, 세 번째는 일간을 생조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살이 태가 되면은 인성운이 가장 좋죠. 이게 일종의 통관의 의미도 있는 거죠. 왕하고 왕창 설기당하고 또 평관으로부터 그걸 받는데 인성이 있으면은 칠사를 통관시켜주고 설은 그 설기는 조금 당하게 하고 약한 일간을 생해주고 이래저래 좋은 것이죠. 제살태가가 되면은 인성운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칠살이 약해서 문제니까요. 그때는 재성으로 칠살을 생해주는 게 좋습니다. 재성이 오면요 왕한 식신의 기운을 설해주죠. 화살시키는 거죠. 어, 이게 화살이 아니라 어, 화식시키는 거죠. 식신을 설기시키는 거죠. 왕한 것을 그 왕함을 그 줄여주고요. 두 번째는 약한 칠사를 생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또한 이게 재성으로 생조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관살 운이 와도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살태가 되면은 대부분 일간이 신약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장 좋은 운은 인성운이에요. 인성운과 재성운과 관살운이 와도 길하다. 이것이 일반 원칙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걸 상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사주가 그냥 식신격이 아니라 금수식신인 경우가 있어요. 금수식신이 이렇게 칠사를 제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일반 원칙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일간이 신약한 경우, 신강한 경우, 제살태가한 경우로 나누어서 이 대운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대운 보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자평진전이든 적천수든 간에 이런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사주를 보는데 적천수는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죠. 그러나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본다고 해도 결국은 격이라는 그 틀을 사용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이 프로세스를 모두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요, 조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신 대살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운 보는 방법이 이건데요. 그때는 이제 희기나 이 청탁의 문제로 그, 이 방법이죠. 이게 일반적인 억부의 방법이기도 하죠. 적전수식으로 오면 사주를 그 중화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수식신격의 경우 제사를 하는 경우는 조후를 가장 먼저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원칙 이전에 조후의 원리를 우선 먼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이 다른 거죠. 또요. 목화식신격이 있는데요. 여름에 태어난 그 목에 식신격이죠. 그 경우도 조후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지금 이제 식신이 그 대사를 하는 경우에 이 제목과 맞지 않아서 다음에 또 그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는 말씀드린 바가 있죠. 보면요. 자평진정 원문을 보면은 금수식신은 칠사를 사용한다. 이 사주를 보면요. 이 천간 네 글자를 보면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 이게 격으로 오면 식신격이죠. 이렇게 임수가 투관됐다고 해서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하면은
이것은 식신격이지 이게 상관격이 아닙니다. 이게 격을 잡을 때 이 점을 유의해야 되고요. 대부분 자평진정 공부하시는 분들이 임수도 격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자평진전 이론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천간 네 글자를 보는데 격공용신이 이게 다수죠. 격공용신과 같은 오행을 천간에서 찾아서 그걸 제외를 시키죠. 수오행 제거.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거시키죠. 놓고 보니까 칠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식신격이 칠살을 제사라는 사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금수식신격이라는 게 그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운을 볼 때 일반적인 그 대운의 그 길흉을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신약한 경우, 신강한 경우, 제살태가한 경우로 나누어서 대운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금수식신격이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 그때는 굉장히 귀하고 아주 빼어난 사주가 된다는 거죠. 왜 귀하냐? 일반적인 식신제살하는 사주보다 여기서도 식신제살은 하고 있죠. 식신으로 제살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식신제살하는 사주보다 더 빼어나다는 거죠. 더 좋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조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에 태어난 이게 금은요. 금 자체가 한 성분이죠. 그리고 물은 얼었죠. 그래서 이 화의 성분이 그 간절히 요구되는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화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칠살이든 정관이든 가리지 않고 좋다는 얘기예요. 식신격은 정관을 일반적으로 싫어하죠. 정관을 극하면은 상관으로 이게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칠살이에요. 정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관이고요. 정관 입장에서는 식신이 자신을 극하는 정관이에요. 이 정관 입장에서는 식신도 반가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돼도 관제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표현을 상관 경관이면 위화백단이다. 안 좋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100가지 단서가 그, 태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으로 정관을 극하든 식신으로 극하든 상관이 조금 더 강할 뿐이지 식신으로 정관을 극해도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식신격에서 정관을 극하면 식신격의 관을 보면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금수식신이 정관을 보면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가 해결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상관은 희경관이라 금수 상관격이 정관을 봐도 즐겁다는 거죠. 금수 상관격의 논리처럼 식사를 보면은 좋은 게 뭐 식신격이니까요. 식신제사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거 플러스 조까지 해결이 되니까 일반적인 식신제사라는 사주보다 더 빼어나겠죠. 실살이 아니라 정관을 본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식신격에서는 안 좋은데 금수 식신격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금수 상관이 정관을 보는 것과 같다. 아직 상관격이지만 이걸 그 평균전 3권인가요? 거기서 조호 관련해서 2권에 나오는 것 같네요. 조호 관련해서 이미 일부는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보면요. 식신격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 자, 임수가 있어서 이 식신이 왕하죠. 식신이 왕하면 상관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사실상 상관이나 별 차이 없는 거죠. 금수 식신이나 상관은 금수 식신격이든 금수 상관격이든 간에 관사를 보면 좋습니다. 이때 보면은 상관경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길하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조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우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접경진정 원문의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의 그 주석을 보면요.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억부로서 용신을 취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소위 약한 자는 도와주고 강자는 억눌러 두는 것이 억부의 방식으로 용신을 취한다. 그렇게 취한 용신이 억부 용신이죠. 무엇을 제외하고는 조후를 기후를 조화시키는 걸 제외하고 그 대부분 억부 용신으로 잡는데 기후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면은 기후의 문제는 이게 목화 식신격에서도 발생하죠. 이때는 인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수가. 여름에 나무라 물이 간절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식신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성이 오면은 흉하게 작용하지만 조후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할지라도 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후를 중요시 여기서 조후 용신을 취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요. 여름에 목이면 이게 이제 목화 식신격이죠. 너무 뜨거워서 나무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요. 겨울의 금, 이것이 금수 식신격, 금수 상관격입니다. 물은 얼었고 금은 차서 반드시 기운을 조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시킬 수 있는 그 신이 용신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조화시키는 게 수죠. 수가 용신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 겨울이니까 조화시킬 수 있는 게 화죠. 그래서 얘네들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용신을 조후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조후 용신이 되면은 예, 이렇습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 그것을 이 조후 용신을 쓰게 되면은 여기 신강신약 뭐 희귀 청탁과 관련된 이 용신이나 이 격국용신이든 이 상신이든 간에 그 프로세스에 따른 그 일반 원칙이죠, 요거. 신강한 경우는 인성은 비거분이 좋고, 신약하면 인비운이 좋고, 신강하면 식상운이 좋고, 제살태가 되면은 인성운과 재성운, 관살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후 용신을 사용하는 경우는 요거를 액면 그대로 이건 후순위예요. 후순위. 요거를 사용하는 거. 조후의 논리에 따라서 용신도 찾고 그 용신에 따라서 이 치유운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대운 보는 방법이 이게 일반적인 식신 대사를 하는 경우에 대운 보는 방법이 이게 일간이 약하냐 강하냐 제살 태거냐로 나누어서 보는데 조후로 용신을 잡았을 때는 이 일반적인 대운 보는 방법과는 다르다. 금수 식신격이 제사를 한 경우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의 핵심이고요. 예, 평균전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 선생의 그 주석을 보면요. 이상은 이상이 뭐냐면 요거죠. 그 일반론이죠. 일반론. 예, 식신 대사를 했을 때의 대운 보는 방법이죠. 이상은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본 것이다는 거죠.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어, 그 부허으로 즉 억부로 강한 오행은 극해주고 약한 것은 구주해주고 이 부엌의 논리의 입각에서 용신을 논하고 치운을 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그 식신 대사를 하는 경우에 치운이죠. 이 논리가 대부분 다이 억부론에 입각한 논리라는 얘기죠. 만약 기후관계로 조후를 용신으로 취하면은 어, 또 별도로 이 취운을 용신을 별도로 취했으니까 조용신으로 별도로 취했죠. 그랬으니까 취운도 별도로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취운도 이 일반론이 아니라는 거죠. 요 신강, 신약, 뭐 제살태가 이거로 대운의 길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서상서의 요 사주는요, 금수식신격이 칠사를 사용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것은 금수 상관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건 그, 다 금수 상관도 조후를 맞추기 위해서 어, 칠살 보면 더 좋고 정관 보면은 상관경관하는 논리, 안 좋은 논리가 약간 있으나 그거보다는 조후를 맞춰서 조후를 해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수식신이든 금수상관이든 모두 조후로서 용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용신이 관성이고 이 사주를 보면은 관살이라는 거죠. 용신이. 관살이 즉 병화든 정화든 병화는 정관이죠. 정화는 칠살이고요. 관살이 용신이기 때문에 운도 이게 관이 지금 이 화죠. 화니까 화를 생할 수 있는 관을 생할 수 있는 재운이나 관살운이 좋다는 거죠. 즉 모군이나 화운이 좋다는 거죠. 재관운이 좋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죠. 요게 아까처럼 일반 그 식신대사를 하는 경우에 대운의 기리용 판단법이 신강, 신약, 제살태가 세 개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수 식신격이나 상관격은 이 화의 성분이 강하면 좋으니까 재성운이 길하고 또 관살운도 좋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 사주는 이렇게 기요, 무신, 인성운과 비거분 여기 기요, 무신 이게 보면은 이제 신강신약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록에 있죠. 약하지 않죠. 그런데 식신하고 이게 또 칠살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그 식신의 식상이나 칠살도 여기 왕지에 통분을 했거든요. 이걸 감안하면은 결코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신약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인성운이나 비거분이 오면 좋은 거죠. 여기 기토, 무토는 인성운이고요. 예, 신금, 유금은 비거분이죠. 그런데 일반론의 입각에서 보면 신약하니까 얘네들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조후 용신의 경우는 조후 이것을 이 조후가 차지하는 그 비중, 그 포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후순위거든요. 후순위를 맞춰놓는다고 그래도 사주의 그 길흉이라고 할까요? 부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후순위로 그걸 맞춘다고 그래도 부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작다는 거죠. 부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조우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별도로 조후로 용신을 취했으면은 대운도 조후 용신을 돕는 쪽에 운이 길한 거죠. 예, 그 논리죠. 그래서 이렇게 비거분이 오면은 여기 보면요. 영욕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거든요. 영은 좋다는 얘기고 욕은 그 치욕, 모욕 할 때 이거거든요.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미미하다는 거죠. 이 여기서 억부의 입각에서 대운 이런 거 와야 즉 부기의 재물이나 뭐 관직이나 그런 거에 좋게 설령 신약하다고 그래서 이 인성운 비거분이 왔다고 그래서 부기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금수 식신격이나 금수 상관격은 뭐에 의해서 부기가 좌우되느냐? 다 이 조후에 따라서 그 좌우된다는 거죠. 이 뭐죠? 조후 용신이 이 화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 화를 생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요, 정미, 병호, 이게 다 화운이죠. 때는 가장 좋은 커죠. 그리고 을사, 갑, 이 삼운도요. 여기 다 인성운이죠. 아니, 재성운이죠. 재생관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름답다는 거죠. 대개 원국이 이렇게 금은 차고 물은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의 입각에서 취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이치에 의해서 취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즉 용신을 취하고 이걸 의미하죠. 용신을 취하고 우를 취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용신은 억부용신, 그게 당연한 이치에 따라서 취하니까 억부용신을 취해서 안 되고 또 억부용신을 취한 거에 그 억부론적 관점에서의 취운, 대운의 길유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취자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그 한문이나 영어나 반복되는 걸 다 생략을 하죠. 이 뒤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용신과 그 운이. 그래서 조우가 급하면은 조우에 따라서 용신을 취했으면은 운도 대운을 보는 방법도 이 조후 용신을 취한 취지에 맞게 대운의 기륭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가 용신이니까 이런 재성운, 이게 화가 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관이죠. 칠살이죠. 정관운이 와도 좋은 거죠. 병화가 와도 좋은 거죠. 여기 병화 좋은 거죠. 예, 이런 논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예, 이 조후, 이게 금수상관, 금수 식신격의 경우 어, 대운의 기흉을 판단하면요. 이게 대부분 대운이 이 금수 상관이나 식신은 조우 때문에 관살 운이 좋다. 즉 화운이 좋다. 이거 아는데요. 화운이 대운에서 안 왔다고 그러면 특히 이런 무신운이나 기운 이게 신약하다고 봐서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오면은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보죠.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억부론적인 방법인데 이게 조우에 따라서 용신을 취했으면은 그 운의 길흉도 별도로 돌아야 된다. 이게 별도로. 조후의 논리에 맞게 별도로 해야지 용신이 이렇게 대운에서 이렇게 화를 즉 재운이나 관살운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 이게 신약하게 해서 이런 인성운이나 비겁운 오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설하고 선생 같은 대가는 뭐라고 그러냐. 이런 운은 신약해서 인성운이나 비겁운와 봐야 영역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뭐죠? 얘네들이 이 억부론적인 그 취운, 대운의 길흉은 이게 좋고 이게 복을 갖다 주고 장을 갖다 주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가중치, 그 포션이 미미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지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체감이 안 돼요. 이거 조금 뭐 조우로 볼 때는 확실하게 조우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기간에 뭐 어디 부동산이나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런 대운 오기 전에 그 전 대운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이 같은 대운 내에 사가지고 10년 이내에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데서 그 재물이나 뭐 이런 게 증식이 되지 이런 데서는 거의 미미해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이자 비용이나 기회 비용을 다 날리는 거니까요. 예,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논리는 이 논리 때문에 그렇죠. 예, 조으로 용신을 취했으면은 운의 희귀, 길흉을 볼 때도 여기서만 판단을 해야지
이쪽의 논리에 입각한 억부용신에 입각한 대운의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 길흉을 판단하는 아까 신약, 신강, 제살태가로 나누어서 이 사주에 적용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게 핵심이죠. 대부분 선생님들 이거를 간과해요. 간과해서 모르면 이 사주를 좋게 얘기를 해주는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문제죠. 서 선생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영역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미미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 부분도 술사들이 혹세무민할 여지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 논리를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악의적으로 그래서 그런 선생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논리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을 것이다. 예, 소세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식신대사를 하는 경우에 조의에 관해서 봤고요. 식신대사를 하는데 정관이 이게 칠살뿐만 아니라 정관도 함께 있는 경우죠. 그 경우를 보면요. 예, 식신격에서 관살이 이렇게 인월의 병이 투관이 돼서 식신격이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글자를 보니 예, 격곡용신 제외, 일간과 같은 오행 제외 놓고 보니까 칠살과 정관이 함께 투관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격이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식신 제사를 하면 좋은데 여기 정관도 함께 나와 있는 경우죠. 그래서요, 함께 관살이 함께 투출이 돼 있는 경우는 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합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괜찮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격은 성격되는데 귀함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매우 그렇게 되게 귀한 대기격은 아니다. 아주 큰 사주의 그릇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격이 됐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대운 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결국 이겁니다. 관살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이게 옥부론적 입장에서 그 대운 보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 선생의 그 주석을 보면요. 식신격이 관살이 경쟁적으로 투출된 경우, 요 경우죠. 이때는 반드시 전체의 전체의 국에 이 사주 전체의 국에 장애가 안 되면은 마찬가지로 부귀한 사주다. 뭐와 같다는 얘기죠. 식신으로 대사로는 사주와 여기에 정관이 있어도 전체 얘가 지금 여기 하나 떴는데 전체 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역시 부귀한 사주다. 좋은 사주, 성격이 된 사주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이 이렇게 투관이 됐죠. 일간은 엄청 왕하죠. 식신도 뭐 왕하죠. 장생에 이렇게 통고를 했으니까요. 반면에 칠살은 경금은 완전히 절지죠. 신금도 여기 절지의 자였고요. 이게 하여간 완전히 휴수된 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동방의 하나의 기운으로 돼 있고 다 목기운으로 돼 있고 식신으로 그 빼어난 기운을 토해낸다, 설계한다는 거죠. 목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신금 관살이 경쟁적으로 투출된 게 병이다. 안 좋은 점이 그거라는 거죠. 기쁜 점은 이 경신금이 이 무근이라는 거죠. 근이 없어서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격국에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격이 됐다는 거죠. 성격이. 예.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격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혼잡되면은 격이 관살이 지금 혼잡됐죠.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조호를 보고 일간의 신강 신약을 보고 희기를 보고 청탁이나
그 순잡을 본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게 혼잡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클래스가 사주의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귀한 귀기역은 될 수 없다. 자평진전 원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아주 귀한 격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격은 된다. 그랬어요. 토, 금, 우는 이게 일간이 이렇게 왕해도 이게 토하고 금, 운이 오면은 이게 칠살에 이게 토생금 이게 정관과 칠살이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근이라고 그래도 얘네들을 생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흉옥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재성운이죠. 재성운. 칠살이 지금 저 정관과 칠살이 얘네들이 무근인데 재성운이 왔는데 얘들을 생해주면 왜 약한 애들 생해주면은 왜 파모를 이게 깨트리고 다 소모한다는 거죠. 즉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 소리예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안 좋다. 왜 그러느냐? 이게 적천수에 보면은 이 부자의 조건으로 재성이 통문호해야 돼요. 재기가 재의 기능이 문호에 잘 통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쟤는 식상을 화하는 거죠. 식상을 설기시키는 거죠. 반면에 관사를 생하는 거죠. 즉 재의 역할이 좋은 쪽으로 생화가 유통되고 재성의 역할을 하면은 그때 좋게 작용했다고 그래서 재기통문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부자사주의 특성이죠. 이 경우는 관살이 혼잡돼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적천수식으로 오면 재성이 안 좋게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그 재물을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식신격이고 재물이 왔으면 식신생재를 하네. 또 재생 뭐 살을 한다고 그래도 얘들은 무군이기 때문에 괜찮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분명히 여기 보면요. 여기 신금, 유금, 운이 오면 관살이 이제 근을 얻어가지고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금, 운은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혼잡돼 있으면 의외로 이게 강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 목화운으로 보면은 예, 이게 일반 논으로 아까 이런 경우 정관을 가진 경우 일반 논으로 억부론의 일반 원칙에 입각해서 취운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강신약 제살태가로 나누어서 봐야죠. 이 경우는 굉장히 강하죠. 예,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신강하면은 일간이 자평진전식으로 보면은 제왕의 통근을 했어요. 이게 갑은 진의 통근을 자평진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적천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지 모두에 다 통근을 하죠. 여기에도 통근을 합니다. 여기 을목이 있기 때문에. 엄청 강한 거죠. 일반 억부용신을 취해서 취운을 보면은 일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식상운은 좋고 재성은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화운으로 가면은 여기 화운은 좋은지 알겠어요. 일간이 이렇게 강하니까 식상운이 좋다고 했으니까 화운이 오면 좋죠. 여기 병화나 정화운이 오면 좋죠. 병화운은 명리가 모두 온전할 것이다. 명은 그 명예죠. 부기로움은 귀에 해당하고요. 이는 그 부기로움은 재물, 부에 해당하는 거죠. 이익. 부기가 온전하다. 좋다는 얘기죠. 목화운이. 이게 화는 알겠어요. 일간이 강하면은 아까 여기서 신앙하면은 식상운이 좋다고 그랬으니까요. 재운은 나쁘고. 그러니까 화는 여기 식상운이에요. 예, 좋아요. 병정화는 좋아요.
그런데 모군이 오면은 이렇게 일간이 왕한데 모군이 오면은 왜 좋느냐. 지난 그 식신생제 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이렇게 재성을 일간이 왕하면은 이렇게 일간이 강하죠. 왕하죠. 이때 식상이 천간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비거분이 와도 대부분 좋아요. 왜 그러냐? 천간에 떠 있으면 얘가 설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병으로 이런 병운이나 정운은 방조하는 거거든요. 방하는 거죠. 같은 오행으로 도와주는 거죠. 이런 비거분은 생조해 주는 거죠. 목생활을 해줘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식상이 천간에 떠 있으면 비거분도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 갑은 을운이 괜찮은 운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떠 있으면 이제 이게 합으로서 합반시키는 측면도 있죠. 이게 을경합을 해서 이게 형허게 칭탁구청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 있죠. 또 병운이 오면 병신합을 해서 칠살만 남기는 그런 측면도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그 식신격에 대사를 하는 경우 정관을 함께 투관이 됐다고 그래도 그 취운의 방법은 역시 식신대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논점은 두 가지죠. 이렇게 조후로 어, 조후가 필요해서 조후로 용신을 취하는 경우는 이 억부론적인 입장에서의 그 대운 보는 방법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이런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는 오로지 이 조후의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조용신이면은 조후에 유리하게끔 그 운이 와야 일반적으로 좋다. 특히 금수 식신격이나 금수 상관격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취운을 할 때 목화 식신격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호는 이게 금수 상관격이나 금수 식신격을 원칙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대부분 아까 인성과 비거분을 좋다고 얘기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그 혹세무민일 것이다. 설하고 선생님 얘기대로 영역을 말할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관이 있으면은 그냥 일반 원칙에 입각해서 봐도 된다. 대운을 볼 때. 그러나 사주의 그 품격은 아니라는 점과 격이 성격이 되는데 그렇게 사주의 등급이 높지는 않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예, 그 시청자께서 굉장히 유의미한 질문을 해주셔서 예, 시청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